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온라인 모금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팁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갔을 때 해피빈이나 가치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가치에서 모금을 하려고 하신다, 혹은 해피빈에서 하신다, 텀블벅에서 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그 플랫폼에서 기부자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저는 어떤 플랫폼에서 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플랫폼에서의 기부자가 되어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금함들을 쭉 보기도 하고요,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가 있나 라고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본 다음에요, 클릭하는 순간에도 내가 왜 이 모금함을 선택했나, 자,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인가, 아니면 썸네일이 나의 관심을 끌었나, 혹은 헤드카피가, 헤드라인이 괜찮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계속 던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요, 내가 끝까지 읽게 되는 모금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읽다가 그냥 도중에 나오는 모금함도 있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기부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게 저는 모금가로서 꼭 한 번씩 본인에게 던져봐야 하는 나라면이라는 질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텀블벅에서 하고 싶으시다면요, 텀블벅을 정말로 많이 이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고 어떤 게 더 잘 되는 모금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플랫폼을 결정을 하셨으면 그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이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플랫폼 안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목은 어떻게 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팁이 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다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모금과 맞는 플랫폼이 뭔지를 먼저 찾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거 3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메타버스나 NFT나 요걸 활용한 모금을 지금도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본 것들은 이 3가지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가치의 경우에는요, 그 에디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 쓰는 것처럼 소제목 달고 글 쓰고 사진 붙이고 이런 것들이 내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에디팅하기가 되게 좋고요. 해피빈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는 가치가치보다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 기부자들의 이용자들의 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단체들이 해피빈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텀블벅은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모금을 해본 적은 없고 모금을 하는 단체들을 컨설팅을 해드린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텀블벅을 이용한 거는 구매자로서 그 텀블벅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텀블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드게임이나 뭐 고양이를 디자인으로 한 화투라든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쇼핑의 개념으로 텀블벅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텀블벅에 가보시면 모금액들이 굉장히 높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텀블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제가 텀블벅하고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얘기하는 주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 혹은 내가 표현하기에 좋은 플랫폼이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플랫폼을 제대로 선택하는 게 온라인 모금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게 결정됐다면 그 플랫폼에 내가 기부자로서 참여해서 어떤 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요소들을 한번 찾아내신 다음에 그거를 우리 모금함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간단한 팁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해피빈 담당자가 예전에 저희 교육대에 오셔서 해준 말씀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을
단체가 아닌 담당자 개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해피빈의 기부가 끝나고 모금이 끝나고 거기다 담당자가 이제 한마디 쓸 때 안녕하세요 땡땡 복지관 담당자 누구입니다. 그동안 뭐 한 달 동안 진행된 저희 모금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단체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개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요즘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복지관에 처음 취직을 해서 처음으로 맡은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모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 걱정한 것보다 모금이 잘 됐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담당자 개인의 어떤 얘기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이 잘 되고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쓰려고 하는 플랫폼에 계속 들어가 보시는 거, 기부자로서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모금을 해야 해서 수단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내가 평소에 즐겨 쓰는 플랫폼이어야 그걸 활용해서 모금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NFT가 유행이니까 NFT로 모금해야 모금이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금이 아닌 분야에서 평소에 NFT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걸로 많은 활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 NFT를 우리 모금이랑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우리가 온라인 모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저도 요즘 NFT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여러저런 사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선미야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NFT 방식의 그 사람들을 모아내는 방식이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금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하나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미야라는 프로젝트에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떤 미션을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그 미션들이 있었는데 그걸 비영리 단체로 가져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후원자들이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나는 돈만 내고 세상을 바꾸는 좋은 일들은 이런 NPO 단체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NFT로 여기서 모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션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환경단체에 이 NFT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줍깅 활동을 해서 그런 인증샷을 몇 번 올리신 분들께 요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드립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게 되면 이 활동 자체가 내가 후원하는 단체의 어떤 미션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단체와 진짜로 뭔가 같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고 내가 좀 맞을 만한 플랫폼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이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부를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요. 기부자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부자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요. 내가 이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요. 어떤 분이 유니세프에 후원을 하고요. 유니세프에 후원했더니 옷핀 반지가 왔는데 옷핀을 이렇게 휘어놓은 것 같이 생긴 반지입니다. 옷핀 반지가 왔는데 이거 너무 예쁘죠? 라고 인스타에다가 인증샷을 올린 거였어요. 즉 요즘의 후원의 추세를 좀 보면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지만 약간 돌려서 내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렇게 키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이번에 대학에 갓 졸업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거기서 받은 후원 반지가 너무 예쁘니까 친구들 모임에 그걸 항상 끼고 나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좀 특이한 모양의 반지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하면 이런 반지를 줘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주변에는 유니세프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모금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후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요게 우리가 모금함을 구성할 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금함을 후원했을 때 이 사람이 인스타에 어떤 식으로 공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모금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들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캠페인을 보고 이게 왜 성공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그 요소를 우리 모금에다가 한번 접목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사실 평가가 이게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긴 한데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된 캠페인이니까 왜 성공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 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가 있죠. 이 활동 자체가 물을 들이붓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음 사람 3명을 지목하는 지목 캠페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목한다라는 거는 우리 캠페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물을 들이붓는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할 때는 이 성공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우리 모금함에다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굳이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굉장히 귀여운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그 기아대책에 그 모금 봉사활동을 하는 그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해서 온라인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5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성공 요소가 요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요소를 자기들 모금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했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살짝 보시면 이 친구가 1,000원을 기부를 하고요. 저는 이런 의미로 이 캠페인 같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로 누구를 지목합니다 하고 친구 4명을 지목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지목이라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좀 동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잘 된 캠페인이 있다면 그 성공 요소를 가져다가 우리 온라인 캠페인에다가도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실제로 했었던 그 같이에서 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5천만 원이었는데 결과는 4,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캠페인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요 글을 썼었던 작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거를 글을 써서 이 모금함이 오픈이 됐는데 마감 하루 전날 결과를 보니까 목표액 5천만 원에 700만 원이 부족한 4,300만 원이라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 돈 700만 원을 여기다가 넣고 싶다. 라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페이를 주지 않고 자원봉사로 요청한 분이시라 700만 원을 넣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계속 말려가지고 못 넣은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4,3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모금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누구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다 기획이 짜지고 이런 형태로 글 써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아서 글만 쓰신 분이었다면 아마 700만 원을 넣어야겠다는 마음을 아마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가 계속 설명드리고 이 작가한테 공익제보자를 사례를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도 계속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분이 이 모금 프로젝트가 저희 단체 게 아니라 내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700만 원을 기부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온라인 모금을 하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자원봉사자나 활동가들 중에서 그분한테 사진을 요청하세요. 글 잘 쓰시는 분이 있으시면 재능 기부로 글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금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은 요청을 먼저 천천히 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모금함 오픈했으니까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요청을 가다가 마지막에 후원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사례에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뭐였냐면요. 내부 제보자들 보호하자라는 캠페인에 3일 만에 1,000만 원 모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고요. 진짜로 1,000만 원이 하루 만에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순진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저희가 기획을 한 1,000만 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마 온라인 모금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모금이든지 0원부터 시작하는 모금은 99.9%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모금을 할 때는요. 비공개 캠페인과 공개 캠페인으로 구분해서 모금을 하셔야 하는데요. 비공개 캠페인은요. 우리가 목표한 금액의 60%가 모일 때까지는 외부 사람들한테 이 캠페인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60%를 모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 모았냐면 800만 원을 바자회를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따로 열어서 거기서 800만 원을 모으고 온라인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모여졌으면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저희가 목표액이 1,000만 원인데 지금 7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300만 원만 채워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 모금함의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같은 기간의 모금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부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금함은요. 일주일 동안 7,300원이 모금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모금함은 일주일 동안 98만 3,800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금함에 더 관심이 가고 어떤 모금함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 밑에 있는 모금함에 더 관심이 갈 겁니다. 자, 우리가 목표액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채워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공개와 공개 캠페인으로 나눠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요소로 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금함이 오픈될 거고 언제 오픈이 될 건데 그때 오픈이 되면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후원 약속까지 미리 받아놓고 조직까지 해놓는다면 더 금상첨화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치가치나 해피빈을 보면 인기 있는 모금함 순으로 정렬하기, 모금액 순으로 정렬하기, 뭐 마감 임박 순으로 정리하기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람들한테 돈을 요청하기 전에 좋아요나 공유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모금함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모금을 시작하실 때 60%까지는 내부적으로 기획을 하고 시작한다. 요거를 온라인 모금 하실 때도 염두를 해 두시면 좋고요.